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5년 후 아니 10년 후만 되어도 블록체인이 없는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업계를 읽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에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는 순서죠. 람 팀장의 쟁글파일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스킨체인의 대표님과 함께 또 모셔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파이엑스코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블록체인 업계를 후끈하게 달군 이슈들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다크코인 거래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자금 세탁에 활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닥스가 대표 행방불명의 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압박 영향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노드 상당수가 업그레이드 준비에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노드 운영자들의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리브라 연합이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그 아이닥스 대표가 이제 잠적한 이슈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요. 네. 아이닥스 대표가 이제 잠적만 한 것뿐만 아니고 아이닥스 서비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콜드 월렛을 가지고 이제 잠적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콜드 월렛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잠적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뭐 체포를 했다 아니면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재단 노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쪽 시장은 정부나 기업 주도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준비하고 있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에 대한 뭐 이로움이나 뭐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잘 발현되지 못한다면은 아마 기존 전통적으로 진행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주도권이 더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그리고 세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은 어떤 안건을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도 싱가포르 법인을 좀 거래소 네. 입장에서 아이닥스 대표 잠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닥스 대표가 방금 전에 이제 박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드 월렛을 이제 뭐 들고 잠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뭐 이렇게 크다 적다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대표의 잠적에 있어서의 문제가 그 거래소의 운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안 다뤄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인가? 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중국과의 반대의 스탠스에 항상 서 있는 미국을 생각을 할 때 리브라 약관 변경은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중국과 미국에서 발생된 뉴스거리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는 반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 뉴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지금
암호화폐 가격,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중국과 미국 관련된 이슈는 항상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안건을 픽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공통적으로 한 안건을 골라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 회의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중국계 거래소 위기감 고조, 중국 정부 단속 나서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닥스가요. 자사 대표가 행방불명되고 또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한간에 또 루머들이 좀 많이 떠돌았거든요. 어떤 루머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씩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김기성 매니저님, 어떤 루머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는 루머라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이제는 인식들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닥스 대표가 일단 콜드레스 들고 날랐다. 네, 들고 도망쳤다 또는 잠적했다 이런 걸로 아예 굳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닥스 대표가 잡혔다. 네, 중국의 어떤 공안에 의해서 잡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표가 안 보이는 건 맞고요. 네. 현재까지는. 더불어서 아이닥스 같은 거래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거래소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네, 뭐 한 그러니까 거래소 순위 한 200건 정도에 있었던 큰 거래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거래소 이슈가 터짐으로써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손실을 유독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이닥스 대표가 들고 잠적한 그 콜드 월렛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암호화폐의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5천만 위안 정도면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인데 85억에서 88억 정도.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시장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의 해킹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한 거의 700억 가까이 된 금액이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닥스 대표의 잠적 정도의 금액으로는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883명 정도의 홀더가 피해를 봤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어떤 것들이 더 남아 있을까요? 박승우 대표님 어떤 이야기들 또 알고 계시죠? 이제 뭐 중국과 거래소 이런 관련 루머들은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닥스 대표가 지금 현재 방금 김기성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안에 잡혀간 거다 아니면 혼자서 지금 도망간 거다라는 두 가지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제 바이낸스 대표도 중국 공안이 지금 찾고 있다. 중국에 입국만 하면 언제든지 잡혀갈 거다라는 소문이 작년부터 계속 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소문들은 많고 그다음에 이 소문 뒤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중국 정부가 표면상으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옥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또 블록체인을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특정하게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이 블록체인 산업에 누군가는 더 친밀하게 접근해서 좀 더 이권을 얻어가려고 한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뭐 다른 거래소들, 아이닥스 말고 중국계 큰 거래소들이 중국 정부와 손을 잡고 있다.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고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향후 중국 내부에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생태계가 좀 많이 요동칠 것 같긴 합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루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박성호 대표님 해주신 이야기와는 또 반대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배경은 또 무엇일까요? 김기성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도 거래소 특히나 싱가포르에 있지만은 네. 저희도 대부분의 유저가 중국인 입장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정부 스탠스는 변한 적은 없었어요. 단지 그냥 이제 대중들한테 또는 뉴스로서 나오는 부분들의 차이는 있었을 뿐이지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중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양하는 것이 스탠스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쭉. 네. 특히나 2017년 9월 이래로 거의 이제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공지가 나왔잖아요. 저것 자체도 애초에 중국에서는 저걸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기조입니다.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꾸준히 저렇게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아이닥스뿐만 아니라 중국 거래소 중에서 이제 위안화로 결제가 됐던 거래소들은 지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특히나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거래소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떠한 압박과 규제는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이닥스가 사실 정책상의 이유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그리고 공지한 배경에 중국 정부의 입장도 함께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후오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오비의 경우는 다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김기성 매니저님? 후오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뭐 개발하는 어쩌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그 중국 블록체인 연합을 가입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오비 토큰이죠. 그 후오비 거래소 토큰이 한 7% 이상 급등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 후오비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파트너십도 잘 맺는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뭐 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까지 제가 정확한 팩트 체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너 들은 소문에 의하면 후오비와 OKX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떠한 그 거래소 이제 팀 내에 네. 이제 이제 공산 당원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원들을 이제 이렇게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들리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는 뭐냐면, 즉 우리는 중국 정부랑 친하게 가겠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거죠, 대중들한테. 그러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오비가 현재 또 블록체인 연합에 가입을 했다. 이 부분이 또 이슈를 받고 있거든요. 이유가 또 중국 정부가 주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또 사유가 함께 있는데요. 블록체인 연합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박수호 대표님, 이게 뭔가요? 그 중국 정부 주도의 그 네. 블록체인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오비가 가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중국 국가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하는 중국 주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원 체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지금 유명한 곳으로는 유니온페이와 모바일 차이나가 지금 가입돼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좀 별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인프라, 네트워크 사업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싶다라고 형성돼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합체인데, 여기 연합체에 후오비가 가입했다는 거죠. 근데 후오비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닥스와 다른 거래소들은 옥죄고 있는데 후오비는 여기 가입했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자체 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 주도하는 분명히 코인들이나 아니면 중국 주도의 이 생태계를 꾸리려고 할 텐데, 이 생태계를 결국에는 소비자와 접점을 맞닿는 곳과 같이 꾸리는 게 유리하긴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오비랑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좀 향간에는 이더 스캔을 중국에서 막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현재 이더 스캔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중국이 지금 IT 사업이나 IT 쪽에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인데요. 뭐 구글도 막고 카카오도 막고 라인도 막고 다 막고 있으면서 중국 내부에 이 관련된 산업을 키우는 게 중국의 지금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블록체인 쪽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이게 조금 살펴볼 게, 이더스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비자 친밀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2B, 다른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 정부를 신뢰하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할지, 그건 좀 의문점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후오비나 뭐 OKX 같은 경우처럼 뭐 주기대 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요. 현재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요. 중국 정부가 거래소에 고강도 규제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함께 불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박수호 대표님,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규제 강도는 제가 보기엔 더 세질 것 같고요. 하지만은 중국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 그 길에 같이 가려고 하는 기업들, 같이 가려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아마 중국이 강하게 껴안고 더 키워주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 그냥 중국의 과연 마음은 어떤 건가, 중국 정부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가장 잘 읽는 업체들이 살아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제 강도가 앞으로 더 세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기성 매니저님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거래소들이 문제지만 중국 거래소들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닥스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그쪽에서 이제 자금 모집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뭐 자금 모집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되게 굉장히 말이 많은 거래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의 거래소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거래소. 그러면 당연히 고강도 규제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 규제를 못 맞추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칼바람 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네. 지금 또 궁금한 게요. 국내에서 혹시 피해자들은 좀 어느 정도 있었나요? 김기성 매니저님. 사실 국내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이닥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상장을 했든 안 했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 모집도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IEO를 하는 경우 보통 상장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금 모집이 된 거에서 리턴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들, 국내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이런 걸로 피해를 많이 봤었죠. 네. 사실은 지금 아이닥스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피해를 받은 이 프로젝트 팀들은 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프로젝트 팀들이 좀 이렇게 잘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 어떻게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암호화폐를 구입을 하죠. 하지만은 이렇게 대표가 잠적을 하거나 콜드월렛 자체를 아예 가져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고 살려고 한 암호화폐가 어둠으로 가는 암흑화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암흑화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는 그냥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이제 안주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됐든 무엇이 되든 간에 사실 대표가 잠적을 하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결국은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이야기했었던 국내 거래소들도 뭐 파업하고 파산나고 몇 것이 날라가고 이랬으면서 피해자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FNB 프로토콜이 자사 토큰 소각과 또 통합 상품권 발행 공시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FNB 프로토콜은 프랜차이즈와 블록체인의 합성어로 프랜차이즈와 고객과 또 업주들에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인시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FNB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지난 10월 달에 밝히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정정 공시를 하면서 또 가격이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났던 공시는 이후에 있었던 후속 공시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FNB 프로토콜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들이 FNB를 통해서 통합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도합 2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캐시 리플렛과 나도 사장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FNB의 캐시 리플렛은 걸그룹 마마무가 또 광고 모델이기도 하고 GS25, 카페 베네, 또 놀부 등 다양한 곳들과 MOU를 맺으면서 실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까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의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겠다라고 하는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죠. 이 공시를 보시면 10월 21일 날 알리바바와 MOU를 공시를 했는데 알리바바 국내 파트너사인 해신홀딩스가 바로 다음 날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FNB 측에서는 해당 제휴를 연결해준 에이전시인 라움 인터내셔널과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정정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후에 FNB 측은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고 또 자기네들도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영진 교체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격으로 가격은 약 80%가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250억에서 50억까지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FNB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있었던 이후에도 상당히 다양한 공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이나 상품권 발행, 토큰 소각 등 많은 공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토큰 소각에 대한 공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B 측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총 2천만 개의 토큰을 소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토큰을 가져와서 소각하겠다라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개의 토큰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토큰 가격은 최고 27%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FNB 측은 프로젝트 보유 토큰을 소각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물량을 소각을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9일에는 첫 번째 토큰 소각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총 2천만 개 중에 절반 정도인 1,000만 개의 토큰을 소각을 했습니다. 원화로 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쟁글의 온체인 서플라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 FNB 측에서 29일 날 우리가 26일에 실제로 토큰을 소각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1,000만 개의 토큰을 소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NB 측에서 29일 날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상에 실제로 토큰을 했는지 1,000만 개의 토큰을 소각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프로젝트에서 도둑 소각, 도둑 발행 아니면 소각하겠다고 했다는 물량을 조금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블록체인상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FNB 측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알리바바 체결 이슈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내 대형 은행과 FNB 캐시 리플렛, 포인트 적립 등 FNB 유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발급을 앞두고 있고 또 이커머스 업체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TTC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TTC 파운데이션 파운더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TC 파운데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TTC는 이미 성공한 다양한 서비스들과 협업을 통하여 처음부터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TTC 에코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은 TTC 커넥트라고 불리는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쉽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과 연동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또한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새로운 월렛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개선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TTC는 블록체인을 대중화에 앞장서는 곳입니다. 이 금융이나 보험, 헬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유스케이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이 정말 내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핸드폰 쓰실 때 뭘 가장 많이 쓰시나요? 저는 SNS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 TTC 쪽에서는 소셜 네트워킹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상용화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TTC 생태계 내 소셜 네트워킹 프로토콜인 에이콘 프로토콜입니다. 메인넷인 TT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에이콘 프로토콜은 첫 번째 SNS 탭으로 타타라고 하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약 1,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NS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기왕 SNS 쓰는 거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렀을 때 뿌듯함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ACN 토큰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인 거죠. 또 탈중화가 된 금융 솔루션인 티그레스 프로토콜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 TTC 생태계 위에서 TTC 커넥트라고 하는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면서 SNS나 금융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쟁글에 있는 공시를 보시면 TTC는 지난해 2분기에 ICO를 진행한 이후에 정식 오픈을 해서 지난 반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의 다운도 없이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현우 대표가 밝혔던 것처럼 새로운 원래 개발 완료, 또 다양한 서비스 연동과 같은 마일스톤 달성도 쟁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MPG, 유럽의 좀 유수한 기업인 맥스 프로퍼티 그룹의 파운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 블록체인 어드바이저 박재준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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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소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관세사로서 9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요. 화장품 기업들,
뭐 300개 이상의 컨설팅을 해오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뭐 800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관세사로서 뭐 무역, 수입, 수출, FTA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특히 화장품 기업들에게 자문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무역협회나 코트라 그런 강의, 화장품에 관련된 강의와 자문을 하면서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화장품에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박재준 센터장님 오늘 또 출연하시게 되셨는데 소개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입니다. 오늘은 스킨체인 프로젝트에 토큰 관련된 부분의 어드바이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킨체인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강주 CEO께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스킨체인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된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그게 이제 저희의 큰 프로젝트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통구조의 혁신, 다들 좀 어떤 부분에 혁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장품의 기업들을 보면은요, 제조, 유통, 유통사, 또 판매사까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더 많은 유통사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당연히 그런 유통사들에 대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한 높은 판매 가격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스킨체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최적화된 큐레이션 부분은요. 사용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런 데이터,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16가지에 대한 피부 타입에 대한 자료고요. 설문.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피부에 대한 촬영.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 데이터를 통한 그런 자료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그 우리의 지금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화장품을 큐레이션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스킨체인이다 보니까 제가 또 여성이어서 그런지 또 피부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더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장품 관련된 질문 또 바로 드려볼게요. 화장품 시장에 주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네. 물론 여성분들 다들 뭐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저도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더 이렇게 화장품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관세사로서 네. 다양한 자문 활동이랑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네. 300개 이상의 화장품 기업들을 컨설팅, 자문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문제점도 많이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K-뷰티라는 혹시 열풍 알고 계신가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열풍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나 더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이 화장품 제조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 네. 베트남이라는 FTA를 활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월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실제로 그러한 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자문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화장품 기업들의 제조기업들에 대한 구조도 알게 되었고요. 네.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유명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역으로 FTA를 적용해서 들어온다라 그러면 네. 관세를 덜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한 FTA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을 하면서 고가의 가격 정책을 피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그건 회사의 그런 각 기업의 내부적인 정책이지만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개선점을 제시했을 때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화장품 산업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네. 혹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화장품에 대한 그런 브랜드, 네. 그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혹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아는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니까
최대 좀 불려 말해보자면 한 1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 개요. 만개 정도? 너무 작게 부르셨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 개수만 하더라도요. 38만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또는 국내에서 지금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 외에도 지금 제조기업, 판매 기업들이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화장품들이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화장품 산업에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숫자로 들으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또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사용자들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체인을 실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스킨체인에서는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적화된 큐레이션. 네. 그러면 어떠한 큐레이션일까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 네. 이제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가지. 첫 번째는요, 16가지. 사람은 누구나 다 스킨이 다 다릅니다. 네, 그 16가지에 대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피부를 사진을 촬영한 데이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를 네. 통한 그런 자료들을 저장하고 스킨체인에서 저장하고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화장품 제품을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거다라는 게 저희가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최대 50%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회원제로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회원제, 그러면은 왜 멤버십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3가지 피부 타입의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로서 일단 저희의 회원자가 된다라는 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회원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보상으로서 그런 큐레이팅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혜택까지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스킨체인 쇼핑몰에서 코인과 또 기프트 사용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굉장한 혜택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스킨체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그러면 화장품에서 네. 이러한 뭐 혜택을 준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통에 대해서 저희는 혁신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화장품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 정찰제 가격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즉 가격 정찰제는 유지를 하면서 즉 저희의 네. 회원사들에게 페이백을 통해서 그 50%에 대한 페이백을 통해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기프트 사용권이나 토큰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토큰이나 플랫폼처럼 네. 결제 사용에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수료. 또 이제 그게 회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급하고 다시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기프트 사용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킹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정해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토큰의 가치에 이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토큰 가치에 대한 보존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익도 다시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 부분을 페이백을 통해서 참여자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게 지금 스킨체인에서 설계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까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모두 제공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조와 유통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킨체인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조 네트워크가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네트워크, 세 번째로는 그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제조 네트워크사를 통해서 제조는, 네.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에 대한, 그리고 큐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내용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모두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경쟁이 불가피하잖아요. 또 기존 프로젝트를 뛰어넘을 스킨체인만의 강점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킨체인 강점 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50%까지 최대 50%까지 그런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자신에게 최적화된 큐레이션을 제공받음으로써 그런 제품에 대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의 큐레이션된 그런 제공받은 네. 그 화장품에 대해서 뭐 제품에 대해서도 큐레이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라플리에라는 화장품 제조사가 네. 네, 또 저희 쪽으로 최적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플리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최적화된 그런 레시피를 통한 화장품 제조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킨체인의 강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또 박재준 센터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차별점 스킨체인의 강점을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스킨체인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강 대표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스킨체인의 가장 중요한 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네. 사용자들의 피부 관련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용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줄 거냐입니다. 근데 어떤 체인들 보면 이제 백서에 보면 바운티용으로 토큰을 이제 확보를 해놔서 그 토큰을 배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설계들이 있어요. 물론 바운티나 이제 현금 흐름상 일반 기업이라고 치자면 이제 현금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토큰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갖고 있는 토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제대로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젝션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자면 지금 스킨체인 네트워크에는 그러니까 스킨체인 전체 이 커뮤니티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큐레이션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유통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체인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 체인에 기여하게 되고 제공하고 공유하게 되면 그걸 분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분석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니까 훨씬 더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생산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한테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되니까 이건 다시 기업의 이익이 되겠죠.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이익은 다시 이 체인에 공유되는 이익이 될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와 유사한 예를 보면 이제 네뷸라라는 체인이 있어요. 네. 이 네뷸라라는 체인은 유전자와 관련된 체인입니다. 근데 이 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유전자 데이터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검사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 발현이 될 때 네. 보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3andM이라는 회사 그리고 얀센이라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그 모여진 유전자 데이터를 1년간, 2년간 사용하면서 이제 한화로 약 500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냅니다.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마이닝하고 분석해서 어떤 제품,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가치거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스킨체인으로 얘기를 돌아오면 스킨체인에 모이게 회원들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모여서 사용자들의 피부 관련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분석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스킨체인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입니다. 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간다는 거. 네. 네. 강점과 함께 더불어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파트너십인 것 같은데 스킨체인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스킨체인의 파트너들은요, 뭐 다양하게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스킨체인의 파트너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4개사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중국의 스타릴리라는 그런 피부과의 그리고 성형외과입니다. 네. 뭐 누구나 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피부과고 성형외과입니다. 저희와 파트너사가 되어 있음으로써 중국 내에 있는 그런 피부과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 네.
우리의 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데이터들도 중국 데이터들까지도 저희는 또한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티벳 5100이라는 프리미엄 생수입니다.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미엄 생수에 대해서 네네. 인터넷 광고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티벳 고원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생수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미엄 생수인데요.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친환경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화장품에서 친환경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네. 정제수입니다. 오. 즉 물이죠. 네. 네. 그 정제수에서 가장 중요한 물 부분을 티백 5100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티벳 5100 회사는요, 저희의 또한 인베스터로서 지금 함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트남의 비에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은 3대 통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통신사, 베트남에 있는 그런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그런 파트너로서 강점이 있냐. 이런 베트남에 있는 이 비에텔 회사는요, 지금 저희의 가버넌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으로서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지금 같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시장에 지금 인구가 대략적으로 7,000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비에텔에 우리 혹시 지금 통신사 사용하시면은 그런 VIP나 네. 또는 아니면은 자신의 지금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비에텔에서도 VIP 그런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희 스킨체인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피부에 대한 유전자 검사, 스킨 촬영, 그리고 설문 통해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제공된 서비스를 저희 쪽에서 지금 제공할 예정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파트너를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많은 파트너사들 중에서도요, 저희가 좀 지금 친환경적으로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용기 부분입니다. 오. 네네. 용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친환경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친환경에 있어서 용기 부분을 제조할 때 네. 화장품에 대한 잔여물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몇 그램이 남았을까? 또는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이거를 예를 들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 용기 업체인 일륜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네. 용기 부분까지도 제조를 하기 위한 파트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킨체인의 파트너십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스킨체인을 통해서 꿈꾸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박재훈 센터장님 어떻게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스킨체인은 이제 주요 타겟 시장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북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지만 이 지금까지 이제 강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네.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구축이 된다 그러면 미주나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까지 퍼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스킨체인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 스킨체인은요, 지금 12월 말 또는 내년 초에 지금 미덕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스킨체인에 대한 몰이 네. 6월에 지금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최대 50%의 그런 가격적인 혜택, 그리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그 큐레이션된 제품 소개, 네, 이런 모든 부분 두 가지 혜택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는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 블록체인 어드바이저, 박재준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더 알찬 소식들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